자, 지금부터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93회 실무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회사는 대림상사 0933번입니다. 실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시고 대림상사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문제 1번입니다. 다음은 기초정보관리 및 전기분 재무제표에 대한 자료다. 각각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하시오 했습니다. 1번 다음 자료를 보고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거래처를 등록하세요 입니다. 자, 먼저 문제 1번에 1번 문제는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신규 거래처를 등록하는 그런 문항입니다. 프로그램에서 기초정보 관리 메뉴에 거래처 등록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지요. 자, 거래처 등록 메뉴를 선택해서 실행을 시키시고요. 자, 신규 거래처 같은 경우는 자, 일반 거래처인 경우에는 거래처 코드 범위가 101번부터 97,999번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지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래처 구분은 일반 거래처이기 때문에 일반 거래처 탭에서 신규 거래처를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금융기관 거래처다. 그러면 금융기관 탭을 선택하시고 하단에 보시면 98,000번부터 99,599번까지 코드 범위 안에 있는 거래처 코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신용카드 거래처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탭에서 99,600번부터 99,999번까지 범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1번에 1번 같은 문제는 일반 거래처 등록이기 때문에 일반 거래처 선택하시고요. 빈칸으로 가셔서 거래처 코드 350번 선택해서 엔터 하시고요. 거래처 이름, 주식회사 스마일 입력해 주시고 사업자 등록 번호 등 사업자의 기초 정보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은 동시였고요. 사업자 번호 입력해 주시고요. 대표자 성명 곽미경. 업태는 도매 및 소매. 대형 마트입니다. 자, 주소는 말풍선 누르셔가지고 자, 주소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지요. 동해대로. 자, 그런데 이렇게 주소를 검색하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주소가 빨리빨리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주소 DB가 용량이 많기 때문에 검색하는데 많이 시간이 할애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우편번호 검색 버튼 누르셔서 주소를 검색을 해서 입력을 하셔야 되지만 시험 보실 때는 시간 관계상 그냥 주어진 사업장 주소를 입력하셔도 무관합니다. 굳이 우편번호를 조회해서 선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주어진 대로 주소를 입력해 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나 있죠. 이렇게 입력하시고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처 등록 메뉴 닫아주시고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거래처별 초기 2월 자료를 검토하여 올바르게 수정 또는 추가 입력하세요 했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처 2월, 거래처별 초기 2월 자료는 전기분 재무제표 메뉴 안에 있지요. 그래서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선택해 주시고 자, 이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에서 작업하려는 내용은 거래처 원장의 기초 잔액을 이월시켜주는 그런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외상매출금 선택하시고
국제무역과 영진상사의 초기 자료가 올바르게 입력되어 있는지 검토하셔서 올바르게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국제무역은 2,300이 아니라 3,800만 원이네요. 38 플러스 엔터 하시고요. 영진 상사도 1,300이 아니라 2,700만 원이었습니다. 올바르게 수정해 주시면 좌측에 재무 상태표에 입력한 금액과 우측에 거래처 원장에 입력되어 있는 자료가 일치가 되면 차액이 제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차액이 제로이게끔, 제로가 되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겠지요. 두 번째, 외상 매입금입니다. 자, 외상 매입금은 한국 기업 7천만 원인데 5천만 원 입력되어 있으니까 7천만 원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지요. 두 번째, 한빛 산업. 자, 우리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에서 거래처를 검색하실 때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그냥 거래처 영역에서 그냥 거래처를 한빛 이렇게 입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커서가 있는 위치에서 거래처 이름 한빛을 입력하고 있는데 입력이 안 되죠. 그래서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 수험자들이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 한글이 안 찍혀요. 이런 민원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근데 거래처별 초기 2월은요. 거래처를 한글로 입력해서 검색하는 게 아니라 상단에 보시면 코드 도움 버튼이 있으세요. 이 코드 도움 버튼 이용하셔서 거래처를 검색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코드 도움 버튼을 이용해야 되는 메뉴가 바로 거래처별 초기 2월입니다. 자, 코드 코드 도움창 선택하셔서 한빛 입력하시고 거래처 조회하셔서 선택하신 다음에 2,35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셔서 거래처별 초기 2월을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자, 모든 작업이 끝났으면 종료하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 문제. 전기분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를 확인하였다. 관련되는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세요. 그랬네요. 자, 우리 또 수험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전기분 재무제표 수정하는 문제입니다. 자, 보면 오류를 확인하여 관련된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세요. 자, 이 관련된 재무제표가 그럼 도대체 뭐냐? 순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 순서는 자, 먼저 우리 전산회계 1급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 제조업이 시험 범위 대상입니다. 자, 보니까 지금 오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제조 원가에 속하는 것이 누락이 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원가 명세서부터 수정을 해야 되겠지요. 자, 원가 명세서를 수정하게 되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수정이 됩니다.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는 건 단기에 완성된 완성품의 원가인데 이걸 만약에 팔았다면 제품 매출 원가에 변동이 생기겠죠. 그래서 원가 명세서를 수정하신 다음에 그리고 손익계산서로 가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원가 명세서에서 수정된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정보가 손익계산서 어떤 부분에 반영이 되느냐? 손익계산서에서는 제품 매출 원가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정보가 변동이 생깁니다. 수정해 주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의 정보를 바꿔주면 단기 매출 원가, 단기 제품 매출 원가의 변동이 생겨요. 자, 단기 매출 원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이 커지거나 또는 감소가 되겠죠. 그러면 비용이 커지거나 감소가 되는 건 단기 순이익에 또 영향을 줘요. 잠깐만요.
단기순 이익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단기순 이익이 영향이 주면 얘가 커지거나 감소가 되겠지요. 그러면 단기순 이익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잉여금 처분계산서도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단기순 이익이 바뀌면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바뀌게 돼요. 그럼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어디에 또 영향을 주는 거냐? 재무 상태표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재무제표는 이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 다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제조 원가 명세서를 열어봐야 되겠죠. 네, 전기분 재무제표 메뉴에 보시면 전기분 원가 명세서가 있어요. 자, 전기분 원가 명세서 선택하셔서요. 일단 누락된 제조 원가를 수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 가셔서 자, 교육훈련비죠. 교육훈련비를 봤더니 없어요. 없으니까 새로운 칸에다가 교육훈련비 찾아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교육 엔터. 교육훈련비 찾아서 150만원입니다. 150만원. 잠깐만요. 아이고. 네, 150만원. 맞지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제조원가 명세서에 교육훈련비 수정이 되면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바뀌었으니까 잠깐만요.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이 안 되네요. 자,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바뀌니까 네,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바뀌니까 요 정보가 손익계산서에 제품 매출 원가의 변화를 가져온다 그랬죠?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또 가보시는 거예요. 자, 손익계산서를 열어서 지금 이 단기제품 제조 원가 요 정보를 손익계산서 제품 매출 원가에 반영해 줄 건데 이 단기제품 제조 원가 금액을 이 단기제품 매출 원가에 반영해 주는 작업을 해 주는 거예요. 자, 금액을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매출 원가 대화 상자가 나와요. 그래서 단기제품 제조 원가 금액을 봤더니 7,365만원 틀렸죠. 자, 우리 분명히 원가 명세서에서 이미 단기제품 제조 원가를 수정해주고 왔어요. 그런데 손익계산서에 왔더니 단기제품 제조 원가가 틀리죠? 그럼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자, 원가가 먼저 계산이 돼야 판매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가 명세서에 수정된 이 단기제품 제조 원가가 정확한 정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 제품 매출 원가에 반영되는 단기제품 제조 원가 금액을 요 금액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7,515만원 이렇게 수정해 주시는 거고요. 자, 얘를 수정해 주시면 매출 원가가 바뀌겠죠. 예, 매출 원가가 증가됐습니다. 자, 매출 원가가 증가되면 얘는 비용인데 비용이 증가되면 이익은 감소되겠죠. 아이고, 잠시만요. 아우,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네, 잠깐만요. 자, 그래서 매출원가 증가됐으니까 단기 순이익이 감소되겠죠. 비용이 증가되면 이익은 감소된다. 이런 말이죠. 자, 엔터 했더니 이익이 정말 감소됐어요. 그러면 단기 순이익이 변했으니까 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어떤 게? 요 단기 순이익이 바뀌겠죠? 자, 그런데 손익계산서는 단기순이익이 1,323만원인데
잉여금 처분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은 1,473만 원이니까 얘를 바꿔줘야 되겠죠. 자,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을 직접 수정해 주셔도 되겠지만 상단에 보시면 불러오기 버튼이 있어요. 여기서 불러오시면 수정된 당기순이익이 반영됩니다. 자, 불러오기 버튼 눌러서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을 불러오시겠습니까? 예 하시면 되겠지요. 예, 이렇게 수정이 됩니다.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수정됐으니까 전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당기순이익을 합산해서 맨 위에 있는 로마 숫자 1번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구성하는데 요 금액이 또 바뀌었겠죠. 자, 그러면 요 금액은 어디로 반영해 주는 거냐? 전기분 재무상태표로 반영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셔서 여기 375번 2월 이익잉여금 금액을 수정해 주시면 돼요. 자, 보니까 전기분 재무상태표에도 이미 차익이 150만 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수정해 주셔야만 전기분 재무제표가 제대로 수정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 상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금액을 재무상태표에 있는 375번 2월 이익잉여금에다가 반영해 주시면 돼요. 자, 금액을 수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5,112만 원.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대차 차익이 이렇게 수정이 돼서 올바르게 수정된 상황이 된 거죠. 자, 모두 수정했으면 화면을 닫으시고 다음 문제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